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훈풍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6% 올라서 1830선 조금 못 미치는 종가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랐는데요. 전기전자 오름폭이 컸고요. 삼성전자는 5% 급등하면서 123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4,700억 원가량 순매수 보였고 기관도 2,500원가량 쌍끌이 매수 보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두고 주말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먼저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과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센투자플러스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로 교보증권에서는 삼성전기입니다. 호주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분기 기판의 하이엔드 제품 확대와 그리고 MLCC 매출 증가로 수익성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2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1.9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62억 원으로 예상치를 넘어선 수익성 개선을 보였습니다. 캡티브의 신규 스마트폰인 갤럭시 S3 출시 효과에 힘입어서 모바일 부품군의 호주세가 이어졌으며 MLCC 사업도 모바일 향뿐만 아니라 PC 및 TV향 매출도 함께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판 사업의 경우 외형 증가와 함께 AP용 엠베드 기판의 다층화 및 리지드 플렉스 기판 등 하이엔드 제품의 비중 확대에 따라 수익성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기의 영업실적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785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 S3의 판매량 증가 지속 및 갤럭시 노트2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스마트폰 판매 호조의 수혜가 계속되고 모바일 부품군의 이익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MLCC의 수주도 증가하고 있어 외형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증가세 둔화 및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삼성전기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캡티브 스마트폰 판매는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기 모바일 제품군의 외형 성장에 하이엔드 제품 비중의 확대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단가 인하의 우려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2만 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증권의 제일기획입니다. 글로벌 탑 10 미디어 에이전시를 향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2년 2분기 영업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29%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이 2012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45% 확대된 가운데 제일기획의 중요한 영업지표인 연결 영업 총이익은 30%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총이익의 호조 속에 영업이익과 그리고 세전이익, 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9%, 20%, 21% 확대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총평하면 기대치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인력의 공격적인 증원으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둔 이후에 향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 부분의 영업 호조가 전사 연결 영업 총이익의 30%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영업이익은 광고 시장의 부진으로 거의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해외 영업 총이익이 전년 대비 52% 폭증했습니다. 올림픽 선 마케팅 및 주력 광고주들의 글로벌 마케팅 확대가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올림픽이 임박했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의 취급고 규모는 1,300억 순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이보다 약 15%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에 반영되는 직접적인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4년 만에 돌아오는 특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반기에는 IT 제품의 성수기로 주력 광고주인 삼성전자의 광고 선정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23,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증권의 두산중공업입니다. 하반기 더욱더 강력한 발전 엔진이 장착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발전 전문 업체로서 향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석탄, 복합화력 등 대부분의 발전 핵심 기자재를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취약했던 가스터빈 사업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독보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과거 두산중공업은 국내 EPC 업체와 동일하게 봤지만 향후 수익성이 낮은 EPC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단품 위주의 매출 비중을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1년 연간 기준 전체 수주에서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재 평균 영업이익률이 15% 내외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의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 4,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69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6.7%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호조를 기록한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 발전 부분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에 기인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개선된 6.9%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발전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대비 12.6%로 큰 폭 개선됐습니다. 또한 순이익도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지분법이익 733억 원이 반영돼서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2년 두산중공업의 신규 신수주 가이던스는 당초 예상대로 10조 원 정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상반기 수주는 1.5조 원으로 크게 저조하지만 일반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수주가 하반기에 70% 이상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주 모멘텀은 기대할 만합니다. 수주 잔고도 20조 3,600억 원 정도로 이중 70% 내외를 발전이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8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센 투자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자TV 정수찬 전문가님과 센 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으세요? 원래 좀 그래요. 아, 그러세요? 목소리 참 좋으신데요. 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다행이에요.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스카이라이프요. 스카이라이프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24,900원대고요. 네, 24,9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한 20% 됩니다. 비중은 20%요. 네. 네, 한번 차트를 보니까 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네, 매도 대응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매도 대응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예. 가입자 수도 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디지털로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혜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좀 길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하여튼 수급이 무너져서 그런지 하여튼 예. 한 3, 4일 동안 계속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돼서, 네. 어떻게 보시나 해서요. 네, 어제 오늘 좀 4%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쭤볼게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24,900원에 비중이 20%. 정수축산 전문가님 단기적인 또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예.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전년 대비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증가된 건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가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호재성 재료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비수기에도 지금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이 보면은 이제 주식은 모든 것이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한 6개월을 선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호재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전에 삽니다. 그리고 호재성 재료라든지 뉴스가 발표될 때는 차익 실현의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가입자라든지 이렇게 뉴스를 볼 때는 이미 많은 기관 투자관들은 그 이전에 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데도 왜 주가가 빠진 이유는 오히려 한 4, 5%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많이 올라야 되니까 오히려 올라야죠. 한 10% 정도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빠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대가
저항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나 호실적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지선은 제가 볼 때는 한 22,000원 정도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아마 N자로 재상승 여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번 상승하고 나서 바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7, 8월 달에 원래 비수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림픽 기간이 있는데 올림픽에 HD 고화질 같은 경우가 이제 방송이 좀 중재된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SBS하고 잘 얘기가 돼가지고 방송 송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는 이제 호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호재성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서 많이 한 19,000원에 사신 분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 26,000원대요.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뉴스가 나기 전에 미리 많이 떨어질 때 저가에 사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26,000원 단기가 일단은 저항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전후까지는 일단은 더 빠진다고 봐야 돼요. 예. 빠졌다가 일단 재차 N자로 다시 갈 수 있다 보는데요. 다시 22,000원에서 다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26,000원을 넘긴 데가 일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기를 좀 넘긴다고 볼 때 중기적으로 우리가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2차 상승해서 여기 올라온 만큼을 다시 추가로 간다 봤을 때는 한 3만 원대까지는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기 목표는 한 3만 원 정도 보고요. 22,000원 전후에서 일단 지지를 볼 때 거기서 추가 매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는 22,000원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셀트론입니다. 346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1,500원에 비중이 70%라고 하시네요. 이상론 전문위원님. 네, 일단은 매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매매 방법이 잘못되셨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가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지금은 고점에 사셨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식격언에 소문에 사고 대신 뉴스에 팔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뉴스가 떴는 와중에 식약청 램시마 대한 부분이 식약청 통과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낙폭 자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인식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70% 비중 절반으로 줄이시길 바라고 절반은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래서 기업 실적이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 맞고요. 대신 지금 주가에 부담을 되고 있는 게 뭐냐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무상증자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이었는데요. 이때 보시면 물량 자체가 별로 나오지도 않았죠. 무상증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무상증자가 2주당 한 주를 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0.5주였는데 그만큼 많은 양의 무상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주당 한 주가 더욱더 늘어나는 건데 그만큼 욕구가 강하죠. 그런 욕구 자체가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도 강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절반을 지금 매도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반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조금 들고 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실적은 좋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매수 접근 방법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96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TC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14,800원에 비중이 20% 상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9027번님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CTC 바이오는 지금 이제 14,8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20% 정도고, 내용은 그 바이오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도 일단 정별로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저 밑에서 봤을 때는 한 4,000원에서 봤을 때는 한 400% 정도 완전 저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봤을 때는요, 물론 추가 상승 여지는 굉장히 있지만은 우회에서 봤을 때는 매물벽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500원 정도, 17,500원 정도는 일단은 매물벽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욕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CTC 바이오 매수가 15,800원으로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14,800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은 일단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크게 많이 높지만은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은 손절 가격을
한 15,600원, 15,600원을 잡고 그것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중기 투자해보는 방법이 요거는 지금은 좀 많이 가 있는데 그래도 추가 상승 여지는 있거든요. 지금은 크게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15,6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더 추가로 조금 가져가는 전략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 17,600원에 지금 단기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 여지보다는 횡보 내지는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욕구가 좀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00원을 좀 주시하시면서 그걸 이탈하면은 일단은 단기 약간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CTC 바이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9638번 님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제가 SK를요. 예, 18만 6천 원에 10% 작년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SK가 많이 올라올 상승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8만 6천 원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손절을 하고 예. 조금 단가를 좀 낮춰준 다음에 저점에서 좀 매수하고 싶어갖고요. 예, 시청자님 SK를 18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10%요. 10%요. 네네. 네, 현재 0.96% 상승해서 오늘 15만 7천 원 종가를 보였는데요. 네네. 매수가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어갖고요. 네, 또 손절가와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네네. 매수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점 네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 SK입니다. 매수가 18만 6천 원에 비중이 10%, 또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SK 같은 경우에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와 일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다만 SK 때까지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빠졌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요. 안에 SK 케미칼이라는 그룹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있겠고요. 그런 매출처를 한번 다 따져본다면 그 세 군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화학, 그래서 정유주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3분기 어느 정도 중국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일단은 긍정적인 점 한 개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SK 케미칼.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바이오 제약 쪽에 어느 정도 지금 매수세가 좀 올리고 있는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SK 케미칼 같은 경우를 한번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시면, 한번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빠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강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시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사업 자체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듯이 반도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가 좀 감소한 상태로 좀 드러났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중립적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번 SK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전 전승을 해야지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2승 1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늦게나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자. 그래서 어차피 오래전부터 좀 두고 계셨다고 했는데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그만큼 마음도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익을 보고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길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모범 답안인 것 같고요. 대신 만약에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는 곳은 어디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랐냐 한번 보시면 이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죠. 지금 21선하고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120일선하고도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지금 보시면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손절선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때 한번 보시면 일단은 손절선 같은 경우에 좀 더 밑에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14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14만 원보다 더 빠지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14만 원에 물타기를 하셨는데 실패를 하셨다. 그러면 13만 5천 원에 모두 그걸 다 정리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안 좋게 되면 그렇게 13만 5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대신 제가 볼 때는 14만 원이 깨지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들고 계셨던 가격대까지 들고 가시자. 그래서 18만 6천 원이죠. 그래서 18만 6천 원까지 시간이 걸릴지언정 예금을 하셨다 생각하시고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좀 들고 가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 18만 6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꼭 참고하시고 14만 원 지지 라인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종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309번님도 SK 15만 원에 10%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크윙입니다. 1226번님께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8,500원에 비중이 20%. 실적이 좋고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좀 매수가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수차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테크행도 뭐 상당히 뭐 실적이 양호한 건 맞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도 사실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 그 기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유망 종목인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규 상장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를 할 때 공모가에 이미 산정을 할 때 많이 부풀려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부사장인 경우는 자사주 매입도 하는 걸 보면은 회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길게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도 내용도 좋고요. 메모리 테스트 그 장비 업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자분이 8,500원 사셨으면은 좀 상당히 기간이 된 것 같은데요. 8,500원에 그 매수를 하시고 나서 저기 한 5,000원까지 내려갔었죠.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호시적이라도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수급 측면에서 일단 기간의 매물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새로운 신규 종목 같은 거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크게 보면은 기간의 매물 압박으로 이미 상당히 싼 그 주식 가격에서 공모가를 많이 부풀려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우에 지금은 다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장된 선상에서의 이렇게 그 선을 보면은 밑으로는 지지선이 있는데 위로는 많이 갈 수 있는 그 라인이 8,500원 정도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고 가기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밑에 지지선을 받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한 3, 4일 빠졌지만은 다시 6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오를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8,000, 한 4,500원 그 정도에서 일단은 본전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2주일 안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가격이 올라오면은 좀 정리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OMB입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은 뭐 차트를 어느 정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마성 재료가 강하죠. 그만큼 일단은 효성 OMB 같은 경우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한국말로 쉽게 풀이한다면요. 그만큼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가 이상 급등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면 테마성 재료는 지금 다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만을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박스권 자체가 지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격대로 형성된 것 같으면
8,600원에서 8,300원 정도가 사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대가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갭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양봉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만큼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강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좀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고요. 그래서 가격대 같은 경우에 8,100원에서 8,200원 사이에 좀 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100원에서 8,200원 사이에 걸어 놓고, 대신 8,400원에 만약에 출발한다면 8,100원에서 8,2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손절하지 마십시오.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손실을 좀 더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먼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8,100원에서 8,2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거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 20에서는 기준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00원 정도로 보시고 좀 들고 가시자.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조금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물량 자체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도하는 세력이 조금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8,100원에서 8,200원 사이에 그때 조금 걸어 놓으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700원, 7,6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자. 그리고 한번 만약에 올라타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은 봐야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OMB는 매수가 8,100원에서 8,200원 전략 제시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증시가 많이 올라서 다행이에요. 예, 조금 예. 그렇더라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주가는 2만 1,000원이고요. 예, 매수가 21,000원에 비중은 20%요. 비중 20%요. 예, 네, 오늘 4% 급등이 있으면서 조금 수익 보실 수 있긴 한데요. 예.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뭐, 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예. 잘 오르지는 못해서. 예, 최근 궁금해서요. 예, 흐름 좀 좋진 않았어요. 오늘만 조금 4% 급등이 있었고요. 예, 예, 주식 투자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예, 한, 중장기로요. 네,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보시나요? 예, 네, 1년 정도 장기 투자하시고 저희가 서울 반도체 또 장기적인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수차 전문위원님, 서울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21,000원의 비중이 20%고요.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예. 서울 반도체는 뭐 한때 5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거의요. 그래서 시작이 한 몇 년 전에 6,000원대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서울 반도체가 유망한 종목이라 가지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해서 기관이 많이 선호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21,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저평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한 5만 원대나 4만 원대 매수를 하실 때는 사실은 적극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한 5천 원대부터 기업 가치에 많은 것이 이제 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한 1000% 육박이기 때문에 더 갈 자리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5만 원까지 진출했다가 21,000원 정도면은 저 위에서 한 절반 정도 돼 있죠.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가격 메리트가 다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의 흐름은 뭐 LED 관계된 것이 루미 마이크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호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테마성이 일단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테마를 형성해야 이것도 이제 같이 가는데, 기업의 가치라는 것보다는 요새는 그 주가의 흐름이 수급이 테마에 순환하면서 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LED는 뭐 정부에서 일단은 무상 공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게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전력 장치이기 때문에
LED 관계에 대한 이제 선호가 많이 있고 수출에 대한 그 관심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대는 매수하신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라 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갑자기 급 반등이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정도 이렇게 조금 많이 상승을 하면은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투바닥 이 바닥을 좀 찍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요 가격대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라든지 올랐다 내렸다를 박스권에서 반복적인 전략을 할 거지만은 좀 한 6개월 이상 투자하신다면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는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좀 6개월 정도 장기 투자하시면은 좀 갈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은 가격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중기 투자하시는 전략을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장기적으로 26,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314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매수가 12,290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시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건설업계 어떻습니까? 함께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건설업종,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피해야 될 종목군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죠.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DTI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바람을 못 일으키고 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지금 침체 경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대우건설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술적 분석 면으로도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좀 드리면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인데요. 주봉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보신다면, 예, 우리가 그냥 똑바로 보시면 지금 일단은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정고점이었고, 그래서 정고점을 지금 밟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번 주에 낙폭 자체를 조금 줄이면서 윗꼬리가 좀 강하게 좀 달렸는데요. 그러면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는 힘이 조금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차트 자체를 다시 똑바로 놓고 보면 정고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손절선은 무조건 7,700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고점이 대신 전저점이죠. 전저점이 대신 지켜지면 그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원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보시고, 대신 우리나라 오늘도 어느 정도 급등이 나는데 코스피가 2.6%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20에서는 올라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이 오든가 아니면 또 급등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좋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평균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자체는 낙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또 안 좋아지게 된다면 또다시 또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700원을 꼭 지켜주시자. 대신 7,700원만 꼭 지켜주시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믿고 지켜보시자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대신 손절선만 꼭 지켜주십시오. 예. 네, 대우건설 7,700원 라인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33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국타이어입니다. 매수가 41,500원에 비중이 20%. 오늘 소외된 것 같아서 팔아야 되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수찬 전문위원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물론 소외됐죠.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소외됐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팔 수 있는 그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 라인이라고 저는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타이어는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유럽의 위기하고도 약간은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유로 달러에 대한 환율이 이제 그 약세가 되면서 그 수출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그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약간 오늘 드라기 총재가 조금 좋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 위기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스페인의 국채 금리 같은 거 국채를
매입을 해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물론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는 저점이라고 볼 것 같아요. 좀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가는 게 있죠. 형태에 와서는 뭐 IT 전기전자 쪽을 좀 약간 외국인하고 기관에 선호해서 오늘은 전기전자 쪽에서 좀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여기서는 오히려는 매수되고 파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 개 이제 신사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조금 실적이 더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퍼를 봤을 때도 주가의 퍼가 보통 이제 10 정도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10이 약간 못 미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지금은 주가 지수가 한 8.3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한 4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9월 되면은 좀 나아질 거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외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파는 전략은 아니고요. 매수해야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중기적인 접근해보자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주 한번 살펴볼게요. 대우증권입니다. 373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5,000원에 비중이 30%. 원금 회복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상론 전문위원님. 네. 일단은 뭐 대우증권 제가 항상 지금 아까 전에 1순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피해야 될 1순위가 건설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2순위가 증권주입니다. 그만큼 증권주, 금융주 다 안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단은 경기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권주를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시기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시니까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손절선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실이 너무 커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손절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쉽게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종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리스크 관리보다는요. 그래도 좀 꾸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선만 확실하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선은 어디냐고 보시면요. 정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800원 정도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9,800원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으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갭 상승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갭을 하락을 다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00원 선, 그때는까지는 무조건 일단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9,800원 깨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증권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는 팔겠습니다. 팔고 딴 종목 갈아타겠지만 일단은 제가 얼마를 투자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절선만 9,800원 지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우증권 9,800원 손절 라인 또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계속 관찰하고 계셨나 봐요.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매수하게 된다면 보유기간은 얼마쯤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수찬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HB 테크놀로지도 뭐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오버테이크가 이제 독점점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독점점 지위를 좀 잃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더 이제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는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출발 자체는 한 970원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추가 상승 여지는 있어요. 추가 상승 여지는 있는데요. 1,480원 정도까지가 추가 상승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끌고 가가지고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크게 먹을 자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게 내려올 자리보다는 추가로 월요일날도 더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다렸다 매수하기는 어렵고요. 바로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인데요. 근데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1,470원이니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요런 거는 물론 오르면 조금 먹을 수 있는데 위에 올라서 먹을 거는 한 7%, 만약에 오르다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손절을 못하고 1,200원을 이탈한다고 할 때는
다시 한 1,1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 아까 한국 타이어는 안 가지만 그런 데는 좀 약간 저평가됐다 보고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르긴 올라요. 단기로 잠깐 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크게 먹을 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0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솔재즈입니다. 매수가 9,00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오늘과 같은 장에서 오르지 못하니까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한솔재즈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크게 올랐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이 잘 없었죠. 이때까지 역사적인 주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렇게 급등하게 했던 적은 잘 없었다. 그래서 이 각도 자체가 지금 각도가 상당히 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냐?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 개가 있죠.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그거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타이업 중에도 호재가 됐었고 한솔재즈 같이 제지 업종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펄프 가격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차익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게 되고 영업이익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지금만큼 실적이 좋을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시각이 강하고요. 왜 주가가 지금 빠지냐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맥점 위치에 올라왔는데요. 그럼 이 부근에서 지금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이평선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격이 상당히 큽니다.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크죠. 대신 21선에서 반등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21선에서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리하시자. 대신 21선 반등하면 홀딩 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을 말씀드리면 8,3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홀딩하는 전략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보시면 지금 9,500원짜리가 좀 보이는데요. 9,300원, 9,500원 그 사이를 조금 노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솔재즈는 21선 체크하시고 또 손절 라인 8,300원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제일모직입니다. 매수가 93,000원의 비중이 20%.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세요. 어제 오늘 오르다 보니까 조금 수익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정수찬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제일모직은 요번에 이제 올림픽에 빈폴이라는 것이 이제 채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올림픽 기간 중에 그 매출 또 상승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의류 부분에서 또 이제 LG 패션하고의 경쟁 관계가 있는데 그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매출이 요새 좀 불황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한 5% 올랐어요. 예, 근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한 5% 정도 감소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제일모직은 예전에 이제 모직 그러면 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거 영업이 성장되는 거 매출 기여도 같은 거는 오히려 패션이라든 의류보다는 IT 전문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갤럭시 3가 판매가 계속 호조가 되고 있으니까 갤럭시 SE3에 대해서의 그 매출 기여도 이것이 이제 그 영업이익에 상당히 기여가 될 수 있다 보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아이폰이 계속 이제 그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10월 달 정도는 아이폰 5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5가 나오면서 그 IT 부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갤럭시 S3를 비롯해서 IT 부품 업체로서의 그 위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1800 정도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저가 매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종목을 보면은 일단 전기전자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도 그 전기전자의 비중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일모직은 물론 이제 큰 안목을 봤을 때는 크게 보기는 어려워요. 왠지 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뭐 4만 원대, 5만 원대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크게 가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금은 여기는 상승이 트렌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물대가 한 99,000원, 98,000원 거기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조금 이게 더 많이 간다라면은 10만 원 전후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98,000원 그 정도에서 단기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상승 쪽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일모직 단기 이익 실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SO일입니다. 매수가 92,000원에 비중이 20%. 전반적인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SO일은 뭐 지금 오늘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네. 뭐 1등이죠. 솔직히 1등이고요.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좋고 92,000원에 잡기도 힘든 가격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고중수 정도 되겠네요. 고중수 정도 되는데 그만큼 가격대도 솔직히 잡기 힘든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상승한다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리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대신 SO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추세를 한번 본다면 왜 주가 자체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왜 3분기 지금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정제 마진이 뭐냐고 한번 보시면 일단은 가격 자체가 정제 마진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유가 자체가 2분기에는 어땠습니까? 많이 하락을 했죠. 대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들 기업 입장에서는 2분기에 많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마진 자체를 뗄 게 없다는 거죠. 마진 자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자체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적은 내려갔겠죠. 대신 3분기에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농축해 놓은 기름들 그런 정유들이 3분기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만큼 쌓아놨던 물량 자체가 지금은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의 8천억 위안 투자라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는 중국 모멘텀 자체가 발생하게 된다면요.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화학주, 그리고 2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철강주죠. 그런 부분이 지금 두 가지 호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저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정유주 안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SO일 같은 경우에 좀 D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GS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처지는 게 사실이고요. 대신 지금은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만 원 아니면 그 이상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롱런 하시는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832번님 다음 주에는 다른 종목도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7월 27일 금요일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부자TV 정수찬 전문가님과 샘플러스 이상로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도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